자, 가볼게요. 아까 그 부사 거기에서 부사라는 건 보통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치? 근데 거기에 관형사라든가 본인하고 똑같은 다른 부사라든가, 그치? 드물게 뭐 체형을 꾸며준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이제 특이한 거네, 특이한 상황이네라는 것까지 이제 기억을 하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부사의 여기에 보면 일단 부사의 특징으로 문장 내에서 비교적 위치가 이제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빨리 밥을 먹어라 할 때 앞으로 뺄 수도 있고, 그지? 그다음에 밥을 빨리 먹어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더라. 특정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성분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만 꾸며주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가 있는데, 얘는 이 그 설마나 그다음에 과연 이 정도는 문장부사로 그냥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장부사에 이런 설마, 과연 이런 거는 워낙 문장부사로 대표이기 때문에 기억하면 좋다. 그리고 접속부사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뭐 이런 거 거기에 문장부사에 이제 이게 포함된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범주화했을 때 성분부사, 하나의 성분만 꾸며주는 성분부사가 있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가 있는데 그 문장부사 안에 접속부사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관계형 조사 들어가 봅시다. 자, 조사는 이제 문장 성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장 성분의 그 각각의 이름을 완성시켜주는 그 기능이 그렇게 되게끔 해주는 그리고 그 이름부터 그죠? 그 기능까지 그거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애가 얘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사는 관계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다라고 했잖아. 그런 격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 특정한 의미를 붙여주는 거. 보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조사, 이런 게 있다. 근데, 여기서, 여기에 주격조사부터 쭉 해갖고 7개의 조사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요거는 7개의 우리나라 문장 성분과 다 관련이 있는 거다. 그지? 다 대응을 하는 거죠. 일단, 일단 문장 성분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까? 주어가 있지. 그치? 또 뭐 있어? 목적어, 또 보어, 또 서술어. 그리고 그 수식해주는 애들 2개, 관형어, 부사어.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독립어. 이거죠. 아까 품사에서 기능별로 묶을 때 조사는 독립언, 감탄사는 독립언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자, 근데 그 독립언 이렇게 됐을 때는 품사인 거고, 독립어 이거는 문장 성분인 거야. 그치? 자, 얘네들은 문장에서 주요 몸통 구실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성분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수식해주는 역할, 부속성분. 그지? 얘는 독립성분. 이렇게 되죠. 그 7개. 근데 여기에 이, 가, 깨서, 을을, 이다, 의, 에서, 으로, 뭐, 아야, 뭐,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이가, 깨서, 여기까지가 무슨 조사야? 주격조사. 그치?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 주격조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깨서, 요거는 높임이잖아. 그죠? 주체 높임일 때, 이 가가 아니고 깨서를 쓰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에서도 써 놓으세요. 여기에 있는 에서하고 다른 에서죠. 정부에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라고 했을 때 이 에서는 주격조사로서의 에서죠. 그죠? 이게 이제 특이한 애죠. 자, 그 다음에 야, 요거는 무슨 조사? 목적격 조사.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다는 서술격 조사. 그 다음에 이가가 기본적으로 주격조사 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복격조사로서의 이가도 있잖아. 그죠? 형태가 똑같죠? 주격조사하고 복격조사.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여기서 가는 복격조사잖아.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무슨 격? 관형격 조사잖아. 그치? 우리나라 관형격 조사는 의밖에 없어요. 서술격 조사도 이다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에서 뭐 한테 등등등 로 여기까지 포함이 되겠네. 여기까지는 무슨 조사?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그치?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야 이런 것들은 독립어를 만들어주긴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부를 때 쓰잖아. 그죠? 독립어는 사실 얘네들이 붙어야만 독립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를 때 쓴다 그래서 부를 호자를 써서 혹격조사라고 하지. 얘네들. 그치? 그러니까 주격, 복격, 목적격, 서술격, 관형격, 부사격, 혹격. 이렇게. 나머지는 얘네들의 이름에 다가 격조사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렇게 복격조사 이렇게 되는데 독립어에 붙는 혹격조사만 부를 호자를 써서 야, 뭐 이시여 이런 것들은 혹격조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성분 7개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자라는 거야. 아직 문장 성분하고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얘기하기 전이긴 하지만 그지? 문장 성분은 좀 이따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보조사는 체연, 부사, 어미 등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대조구, 뭐 단독이고 포함이고 뭐 이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보조사구나 라는 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내용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누구도 아닌 나는 이라고 할 때 이거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예전에는 은는 이가 해가지고 이거를 주격조사라고 쳤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바뀌면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거를 보조사 라인으로 이제 집어넣었단 말이지. 격조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아닌 나는 나는 이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조를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누구만, 너만 해서 단독이다. 그 다음에 너도 좋아해 라고 했을 때 포함, 그지? 뭐뭐까지, 뭐부터, 뭐 등등 굉장히 많고요. 요 보조사에서 약간 헷갈릴 여지가 있는 게 요거는 따로 좀 기억하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상대 높임에 쓰이는 특수한 보조사인데요. 이거를 뭐 어마어마히 이렇게 생각하거나는 좀 헷갈릴 여지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면 먹어 이거는 친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지? 먹어 우리 먹자 이렇게 할 때. 근데 먹어요 또는 너 뭐 먹었어? 라면 친구끼리. 하지만 선생님한테는 라면요 그래서 요를 붙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는 보조사. 상대 높임에 쓰이는 그 상대 높임 중에서도 비격식체에 쓰이는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비격식체에 쓰이는 요거는 어마러미 이런 거 아니고 상대 높임에 쓰이는 보조사구나. 이 정도 이거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거. 뭐와 뭐지, 뭐하고, 뭐이랑. 근데 너하고 나하고나, 너랑 나랑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구어에서 많이 쓰죠.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와, 과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이렇게. 자,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감탄사. 자, 마지막 품사지요.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탄사는 독립언이라고 하는데, 자, 독립어는 다른 말과 떨어져서 혼자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감탄사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 그지? 이런 어떤 놀람 느낌 뿐만이 아니라, 대답,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감탄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어렵지 않지요. 여기서 23 23쪽 넘어가서 2번 먼저 풀어봐. 23쪽에 2번. 됐나요? 자, 2번. 일단 오늘 만날 사람은 할 때 오늘, 그 다음에 떠들 말고 조용히 있자 할 때 이것도 있다죠. 그거가 이제 2차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나에게 잔돈만 조금 있다 할 때 있다. 아까 앞에서 계속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있다는 뭐라 했지? 동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형용사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그거와 연결을 해서 이제 동사형사 구분할 수 있죠. 똑같은 게 있다지만. 그 다음에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만나다 라고 했을 때 오늘은 품사가 뭡니까? 오늘인데? 오늘. 부사예요. 부사. 자, 그리고 이거 격조사와 결합한 거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격조사 결합 없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뭐로 쓰인 거야? 뭘 꾸며줘? 그지? 만나다. 그지? 그러면 만나다라는 게 이제 동사 이거잖아. 그걸 꾸며주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설명을 뭐라고 써야 돼? 뭘 수식해준다? 용언을 수식해준다. 이렇게 써야죠.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있자하고 있다. 자, 이거 둘 다 있다 에서 온 건데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야. 자, 그러면 니은은 동사. 왜 그렇지? 아까 얘기했는데 한 대로 계속 뭐 그 상태를 뭐 유지하다 이런 뜻. 이런 뜻이므로 동사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나온 대로 이 자 무슨 형이 가능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동사이기 때문에 첨형과 그다음에 명령형이 다 오케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조금 있다라는 거 첨형사. 요거는 무슨 뜻? 내가 갖고 있는 거, 그지? 소유하다라는 뜻이고 명령형, 첨형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조금 있자 이런 거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다시 앞으로 오면. 자, 이제 형태소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이제 표로 한번 쭉 잡아줬기 때문에 요거 머리 쪽으로 이제 한번 떨려보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형태소 들어가면서 이제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다. 쌤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의미,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의미라는 건 그야말로 뜻 또는 뭐 기능이라고 하는 거다. 그치? 조금이라도 기능이 있으면 다 쪼개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 라고 했을 때 얘를 풀 수 있는 방법 다 풀어놓고 조금이라도 기능이 있으면 다 쪼개는 이게 형태소다 라고 했죠. 자, 나는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쪼갰을 때 이렇게 나는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이었다 라고 해서 먹이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먹였다. 자, 요 두 개 역시 뭐다? 단모화가 일어나서 그죠? 였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각각은 형태소로 쪼개줘야 된다. 왜? 이는 제 뭐죠? 이. 뭘 나타내지? 전미사 중에서 저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뭐 얘기했지? 이가 뭐다? 사동 전미사, 그지? 그 다음에 엇은 과거 시제 선언 의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쪼개면 저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써준 대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지? 자, 자립, 의존, 그 다음에 실질, 형식. 그러면 자립 형태소이면서 의존인 거랑, 모르는 얘기야.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인 거랑,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면서 실질인 거랑 그걸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요 실질 형태소는 어쨌든 간에 자립이면서 의존인, 자립 또는 의존인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실질적 의미인 건 다 여기에 묶이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요 자립이거나 의존인 거, 근데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요거를 뭐라고 하더라? 다른 말로. 단어 형성법에서 쓰이는 말. 뭐가 있지? 어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진이가 쌤하고 이제 관계에서는 쌤은 학생인 거잖아. 그지? 우리 학생, 우리 수진이 이렇게 하죠. 근데 집에서는 수진이는 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고 쌤한테 엄마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지? 똑같은 수준인데. 그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요 형태소, 실질 형태소, 요거가 단어 형성법으로 갔을 때 똑같은 애지만 거기서는 어근이라고 불리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요 표 여러 번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아까 이제 시제 나타내는 그거하고 더불어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의문의 변동 하면서 거기에서도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그 단모음 10개 체계, 그지? 그거까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화하고 뭐 이런 거에는 활용도는 낮다 그래서 그 표 자체는. 하지만 그걸 알고 있고 없고가 시간에서 몇 초를 줄이고 요 경쟁이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암기를 해두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단어를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단어 자체가 원래 홀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렇게 됩니다. 자,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고, 형태소는 단어는 자립해서 쓸 수 있는, 홀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홀로 쓸 수 없더라도 조사라는 게 있잖아. 조사는 홀로 쓸 수 없잖아. 근데 걔는 왜 단어로 인정해주냐? 그 홀로 쓸 수 있는 단어에 붙어서 맘대로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걔는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그런 말을 하나 이제 붙여놨죠. 자, 단어라는 건 분리하여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이 기본인데 그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요거 조사 때문에 이런 설명을 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 구성에 보면 어근 접사. 아까 실질 형태소를 단어 형성법에서는 어근이라고 한다 라고 했죠. 이제 그게 요거죠. 그죠? 어근.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그 다음에 접사는 품사 아니죠. 그죠? 우리 선생님이 형태소 그거 그렇게 표 그려줬을 때 형식 형태소에 뭐뭐뭐 들어간다 그랬어. 어미, 또 접사, 그리고 이가, 깨서 이런 거 통틀어서 조사, 어미, 조사, 접사, 그지? 조사는 품사지만 접사는 품사가 아니야, 그지? 단어 형성법에서 쓰이는 용어야. 그리고 세 가지를 통틀어서 형식 형태소라고 하더라. 얘는 기능만 하는 애들인 거야, 그죠? 근데 접사에 어떤 기능이다,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근에 붙어요. 접사는, 그지? 단독으로 얘가 뜻을 형성하지는 못해. 물론 얘 독립적인 뜻은 없어. 근데 어근의 뜻을 제한하려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 있어. 근데 얘가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얘는 실질 형태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 붙어야만 제 의미를 발산할 수 있는 애. 그래서 얘는 단독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헛소리의 헛, 맨발의 맨. 하나 예를 들면 맨발의 맨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이야. 근데 뭐 맨입 이런 거 맨몸 할 때 쓰이죠. 근데
저 맨이란 단어 자체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맨이라고 단독으로 쓸 수도 없고 당연히. 그치?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반드시 어근이랑 결합할 때 그 뜻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그 뜻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 혼자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시 형태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헛, 맨, 가위질의 질. 요거는 이제 뒤에 붙으니까 전미사.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놀이의 이. 요거는 명사로, 놀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명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 파생, 전미사, 뭐 부사, 파생, 전미사. 이런 것도 다 전미사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 어근, 접사, 결합에 따라서 단일어냐 이제 복합어냐 그 복합어를 다시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 단일어는 이게 설명이 가끔 잘못되어 있는 교재가 있어요.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의 형태소 아니고요. 하나의 어근, 즉 실질 형태소가 하나면 그게 단일어인 거야. 예를 들면 자 먹다 자, 얘 단일어니 복합어니? 단일어. 왜? 먹다. 형태소는 두 개인데, 그치? 먹 자체가 어간. 요게 실질 형태소잖아. 어근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형태소는 두 개지만 단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어는 형태소가 하나다 이렇게 나온 교재.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그 교재 신고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나온 교재가 있었어. 시중 교재인데. 간혹 가다가 문법에서 이거는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논란이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 좀 이따 얘기할 그 합성어, 파생어 구할 때 통사, 비통사 할 때 그럴 때 그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명확하게 정확하게 딱 떨어진 거야.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라 하나의 어근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교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출판사에다 전화했는데 엄청 여러 번 전화했는데 안 받다가 어떻게 힘들게 연결이 됐어. 그래서 담당자한테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상품권 보내준 적 있어. 요런 맛이죠 또. 요런 맛이죠. 아 내가 이겼어 약간 이런 거. 발견 못했을 수 있는데 난 역시 약간 요런 그런 거죠. 요런 거 이제 하나의 어근 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복합어, 나머지 복합어에 합성어, 파생어 있는데, 합성어는 나중에 이제 사이소리 현상, 그거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앤데요. 자, 얘는 어근, 둘 다 어근. 그러니까, 어근의 어근이, 즉,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났을 때, 그치? 그걸 합성어라고 한다. 자, 집밥, 명사에 명사가 붙은 거잖아. 그치? 명사. 그 다음에 잘못 이거는 잘과 못이 각각 이거 품사가 뭐게요? 잘 이거 품사 뭐야? 부사 그지? 못 이것도 부사잖아 그지? 못 부르는 부분에 쓰이는 부사잖아요. 이 잘못은 부사가 더해져서 부사 플러스 부사잖아요. 부사가 더해져서 명사가 된 케이스 그지? 뭐 집밥 같은 경우는 명사가 더해져서 명사가 그대로 된 케이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생어. 자, 파생어는 둘 중 하나가 접사.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어근이고 하나는 접사인데 이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앞에 오면 접두사가 온 거니까 접두파생어. 뒤에 오면 전미사가 되는 거니까 전미파생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봤을 때 하나는 어근이고 하나는 접사라는 거지 뒤에 오는 것만이 아니죠. 그죠? 접사 앞에 또는 뒤에 이렇게 온 거. 자, 헛일 할 때 요거 헛 접사죠. 그 다음에 나누기 할 때 기. 그지? 접사.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좀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요쪽에서 이제 통사, 비통사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문제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통사적 합성어는 워낙 많아요.
비통사적 합성어를 외워야 되는데 얘가 그동안 이런저런 약간 순환을 겪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비통사적 합성어에 용언의 어간, 명사,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 그 다음에 부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를, 요게 이제 비자립적 어근 플러스 명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거는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잘렸는데, 여기 있는 걸 하나 써보면, 이 내용이 비자립적 어근 플러스 이제 명사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동안에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자들이 하나로 이제 정리가 안 됐었는데 그 작년에 25년 그 수특 교재에서 그 엄매 교재에서 이걸 아주 합리적으로 선생님이 정말 이 부분을 높게 사는데 이게 계속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자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요거 빼고 하나 둘 셋 이것도 비자립적 어근이라고 안 하고 그냥 부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부사 플러스 명사로 나왔는데 사실은 비자립적 어근이라고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를 안 했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먹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글쎄요, 한 6, 7년 전? 뭐 이때는 이 두 개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두 개만 얘기했어.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해에 서울시교육청 3월 모의사에서 이걸 포함하는 문제를 이렇게 낸 거야. 수특에는 이게 없었는데, 수특 원면에 이게 없었는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수특 자체는 그 전까지 나오다가 논란이 너무 많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뺐었거든? 뺐는데, 원래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산모에 그게 떡하니 나온 거야. 수특 원면에 없었는데. 근데 작년에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수습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이해가 되냐면 일단 척척 박사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자 부사하고 명사인데 아까 그랬죠? 부사는 보통 용언이라든가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지? 근데 드물게 체언을 수식하기도 하고 그지? 관형사나 자기하고 똑같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명사를 꾸며주는 건 되게 드문 경우야. 그래서 여기에 비통사적 합성어. 그러니까 어근하고 어근이 더해지는데 근데 거기에 부사가 명사하고 붙어서 한 단어를 형성해? 요거는 좀 특이한 경우야. 라고 해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집어넣는 게 맞아요. 통사라는 건 일반적인 문장 구성과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거. 자, 요것도 얘기를 이제 여기 나온 거. 자, 보슬 비가 더해지는데 원래 이게 보슬이라는 건 얘가 완벽하게 부사로 쓰이려면 보슬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보슬 비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거기에 반 뚝 잘라가지고 보슬 비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얘 혼자는 자립성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자립적 어근에다가 명사가 붙어서 보슬 비가 됐다.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보는 게 맞다니. 그치? 그 다음에 어둑 플러스 새벽 이런 단어 여기에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둑이라는 거 어둑어둑하다 그치? 어둑하다 이거 자체가 어두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어둑 이 말 자체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 얘는 혼자 쓸 수가 없는 애야. 근데 그거에다가 명사를 붙여버렸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얘하고 마찬가지로 비자립적 어근인데 거기에 명사 붙어서 야 희한하네 특이한 경우네 그래서 얘를 별도로 이거는 부사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예전 식으로 해서 부사 플러스 명사 이것도 지네끼리 막 논란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별도로 빼서 옆에다가 붙인 거야. 이거 부사에서 떨어져 나와서 부사라고 볼 수는 없는 비자립적인 어근인데 그죠? 근데 거기다가 명사를 붙였어. 이거 비통사적 합성으로 넣어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원래부터 이제 많은 애들이죠. 자, 접칼. 요거는 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칼, 자, 명사. 근데 용언의 어간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명사가 붙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용언의 어간이 있으면 뒤에 뭐가 와야 돼? 어미가 와야 돼.
근데 지금 어미가 어떻게 된 거야? 없잖아. 그치? 어미가 빠졌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거 검붓다 이것도 검다 붓다 자 이렇게 뭐 다는 이제 어미니까 사실은 쓸게요. 자 그랬을 때 요것도 어간에 어간이 오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어떻게 된다고? 요것도 역시 어미가 와야 된다고. 그치? 항상 어간이 있으면 어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어미든지 간에 뭐가 와야 돼. 어간이 오면 어미가 세트로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요런 식으로든 용언의 어간에 명사가 붙는 거든 용언의 어간이 갑자기 붙어오는 거든 그런 것들은 뭐다?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설명을 붙이면 접 플러스 칼에 어미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떤 어미가 와야 되는 거게요? 뭐 접은 칼, 뭐 접는 칼이라고 했을 때 걔는 관형사처럼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전성어미가 원래는 와야 되는 거야. 자, 용언의 어간 두 개가 어차피 용언의 어간은 똑같아. 그 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사이에 생략된 어미는 연결어미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요거까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순이가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언의 어간 플러스 명사 여기다가 뿅 이렇게 해놓고서는 전성어미 X 전성어미가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간 그 사이에는 연결어미가 사라진 거죠. 됐나요? 됐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자 옆으로 살짝 갔다가 접두파생어 접미파생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자 보슬 어둑과 같이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보슬비 어둑새벽 이런 것들 자 기본적인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집어넣어 준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접두파생어 접미파생어 이제 이런 거는 앞에 접두사가 오면 접두파생어, 그지? 그 다음에 전미사가 오면 전미파생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옆에 있는 거하고 잠깐 같이 옆땡이에 그 쬐까란 글씨 있는 거죠? 접사의 기능 요거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접두사는 이렇게 얘기했어.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이제 바꾸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 여기에 잘 보세요. 접두사하고 접미사 그랬을 때 접두사에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예를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는 그 예를 얘기해 줄게. 자, 마르다라는 단어에 붙을 수 있는 접두사 여기에 매, 강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일단 써놔. 마르다에 매 마르다, 강 마르다. 물론 요게 요즘에 많이 쓰이는 요런 거는 아니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헷갈리나 라는 걸 선생님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국어를
막 이제 심도 있게 배우고 이렇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와닿는 것 자체가 마르다가 품사가 형용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얘는 품사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매 마르다 이렇게 되잖아. 여기에 붙으면 메마르다 이렇게 되잖아. 여기에 붙으면 강마르다 이러잖아. 둘 다 의미는 비슷해요. 이제 물기가 없이 이제 바짝 마른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요거는 둘 다 품사가 형용사야. 얘도 형용사야. 그러니까 접두사가 붙었는데 동사에서 형용사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워낙 많이 언급이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마르다에 매, 강이 붙어서 만들어진 메마르다고 강마르다는 형용사고 원래 동사인데 형용사가 된 거구나. 접두사가 붙었는데 품사가 바뀌는 특이한 케이스구나. 그지? 극히 드문 그 예에 해당하는 거구나. 요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미파생어는 사실 이제 품사 바뀌게 굉장히 많죠. 여기서처럼 이제 뭐 넓다인데 널에 이가 붙어서 넓이. 그지? 그 다음에 지우다에 개가 붙어서 지우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사에서 명사 되고 이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접두사에 흔치 않은 그 예 중에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은 특이한 케이스 외워두면 좋겠다. 뭐 나머지 이제 옆에 있는 거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애들이지요. 자, 그다음에 단어의 이제 의미 관계에 위, 반이, 상하, 그다음 확대, 축소, 이동.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여기 꼬표 옆댕이에 있는, 그러니까 작은 글씨로 이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위관계라는 거는 서로 의미가 비슷한, 그지? 서로 비슷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항상 같은 상황에 어떤 단어, 그 위관계에 있는 단어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치? 말 그대로 의미가 유사한 거지 동일한 건 아니잖아. 그치? 약간의 그 차이, 미묘한 차이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거나 대립하는 의미관계를 반의관계라고 하는데 반의관계가 성립하려면 딱 하나의 의미 구성만 반대여야 해. 딱 하나의 의미 구성만. 그러니까 여러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다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반대여야 돼. 자, 소년과 소녀. 성별이 반대죠. 나이가 많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반대가 되는 건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인데 인간인데 성별만 다른 거, 그래서 반이어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인간이고, 그지? 근데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소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별만 딱 반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위 아래 요것도 방향이, 그지? 상하, 좌우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위하고 아래만인 거잖아. 그지? 고글, 위, 아래, 요 면으로만 딱 방향성이 반대인. 이렇게 돼야 돼. 나머지는 그대로. 돼야 되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상하 관계는 여기서는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요거는, 상대적이다라는 거 하나 써둬. 자, 다른 단어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다. 그래서 포함하는 애를 이제 상위어라고 할 거고, 포함되는 애를 하위어라고 할 건데, 생물, 네. 동물, 식물, 동물의 뭐 등등 있겠지만, 포유류, 그다음에 조류, 파충류 뭐 등등등 있을 거야, 그지? 얘도 이제 다 쪼개주고 하겠죠. 그랬을 때, 자, 요 동물이라는 단어는 생물하고 동물의 관계로 본다면 얘는 하위어가 되잖아. 그지? 근데 포유류하고 동물의 관계 이렇게 본다면 얘는 상위어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상대적이란 말.
이거 알아두자라고 하는 거야. 고정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의미 변화 파트에 이거는 뭐 역사적인 거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중세국어하고 이제 더불어서 얘기도 종종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의미 확대는 어떤 단어의 사용 영역이 이제 넓어지는 거. 손은 원래 신체, 그지? 요거 손. 그런데 노동력이라는 의미로. 요즘에 시골에는 뭐 손이 딸린다라고 했을 때 그 손은 노동력의 의미죠. 그죠? 일손이 부족한. 그래서 일손, 노동력, 요런 의미, 요거까지 추가가 됐다. 그 다음에 축소는 좁아진 거죠. 그죠? 좁아진 거. 자, 놈이라는 요런 단어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평칭이었어요. 비하 발언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의미가 이제 놈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일반적으로 사람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이거 사람을 남자를 낮잡아 이런 의미로 이렇게 축소가 된 거죠. 의미가. 자, 그다음에 의미 이동. 이것도 어여쁘다가 예전에는 어떤 의미? 불쌍하다라는 의미였잖아. 그치? 근데 요즘에는 예쁘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완전 바뀌었을 때 의미 이동이라고 하죠. 요게 세종어제훈민정음 나중에 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이런 게 또 언급이 되지요. 이 정도.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도 같이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21쪽에 자, 다이어, 동이어 이렇게 있네. 동음어 이렇게 있는데요. 서로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하나의 단어를 다의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미상 연관이 있으면 다이어가 되죠. 발음은 같지만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둘 이상의 단어를 동음어 또는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자, 동음어는 표기가 같은 경우와 표기가 다른 경우로 나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음어, 동음이어는 아예 이제 표기가 똑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표기는 다른데 발음이 같은 거. 그지? 그것도 해당이 된다. 이것도 원래 하나만 언급하다가 이제 둘 다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둘 다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의미상 연결이 되면 다이어구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손 같은 경우도. 그죠? 그냥 이제 신체의 손이 기본 의미, 그지?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일손의 의미, 노동력의 의미, 이런 게 이제 다 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손님의 의미의 손. 우리 집에 이번에 이제 손이 와서 뭐 어쩌죠 이럴 때, 이거는 손1, 손2, 그래서 사전에 아예 별개의 단어로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제 동음이어가 되겠죠. 자, 다이어와 동음이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때 자, 같은 표기일 때가 다른 표기일 때 다리. 이거는 신체의 다리. 그지? 요거는 이제 건너는 다리. 그지?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 발음 어떻게 해요? 붙이다로 이렇게 되잖아. 그지? 붙이다. 이거 뭐 일어난 거지? 음래 변동? 그렇지. 구겨마 붙이다에서, 그지? 티읕이 를 만났을 때, 이 몸을 만났을 때 실수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발음이 똑같은, 근데 다른 표기는 다른 경우. 이것도 동음, 이거 자체가 뭐야? 소리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소리는 똑같은데 아예 다른 단어다. 그래서 같은 표기인 경우만 언급이 되다가 이제는 다른 표기인데 발음이 똑같아. 이것도 이제 동음이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된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이 과제를 여기 이제 21쪽까지 했는데요. 일단 뒤쪽에 단어 파트 음원 파트까지는 다 있고, 단어 61부터 67까지 이게 기본 단어인데, 이 단어에다가 쌤이 아까 그 수완의 7전 얘기했는데
수완의 실전 어차피 지난번에 과제하면서 이제 풀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쌤이 깨끗한 걸로 이제 다시 줄 거 아니니, 그지? 그거 다시 풀어봐야 돼. 그리고 문장, 쌤이 문장 파트까지 이제 이거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이거 풀 수 있을까? 문장 1까지만. 괜찮아? 문장 1. 그러니까 71쪽까지. 61부터 71. 문제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공부를 하려면 단어 파트 플러스 문장 조금 71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1, 2회 선생님이 이거 뽑아줄게요. 까지 하고 오늘 꼭 오늘 중에 복습하자.